러시아의 심장 크렘린궁.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신임장 재정식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과의 갈등을 이야기할 것이라 예상했을 때 푸틴 대통령이 돌연 특정 국가의 이름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토로한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한국과 쌓아온 그 소중한 자산들이 이제 다 소진되어 가고 있군요. 강경 일변도였던 그가 왜 갑자기 한국을 향해 회복을 운운하며 손을 내민 걸까요? 냉혹한 국제 정치판에서 푸틴이 던진 이 한마디는 현재 러시아가 처한 절박한 속사정과 한국의 위상을 동시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동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은 어떤지 댓글을 남기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전 세계 외교가와 군사정보국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의 심장인 크렘린궁에서 흘러나온 푸틴 대통령의 이 한마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쌓아온 모든 긍정적 자산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관계 회복을 위해 모든 조건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서방 국가들에게는 핵 위협까지 서슴지 않으며 강한 모습을 보이던 그 푸틴이 왜 유독 대한민국 앞에서만은 이토록 비굴할 정도로 매달리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미국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푸틴의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비밀리에 완성해가는 어떤 존재가 자신들의 목줄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년간 크렘린궁 내부의 정세와 동북아시아 군사 전략을 분석해온 전직 해외 정보기관 분석관 빅토르 이바노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얕잡아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오만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강대국들은 한국의 군사력을 그저 미국의 기술을 빌려 쓰는 수준으로 치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조차 공개 석상에서는 한국을 실용적 파트너라고 치켜세웠지만 내부 회의에서는 한국을 언제든 제압할 수 있는 하위 국가로 분류했죠. 러시아의 고위 장성들은 한국이 독자적인 무기를 개발한다고 발표할 때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그만 영토에 갇힌 나라가 감히 대륙의 맹주인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겠냐는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차세대 전력의 핵심인 해상 무기 체계에 집중하고 있다는 첩보가 돌았을 때 주변 강대국들의 반응은 냉소 그 자체였습니다. 유럽의 방산 대기업들은 한국이 아무리 배를 잘 만든다 한들 심해 은밀한 전쟁에서는 자신들의 수십 년 된 기술력을 결코 따라올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일부 강경파 분석가들조차 한국의 야심을 과대망상이라 부르며 동맹국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의 기술 성장을 은밀히 견제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이런 비웃음은 러시아 해군이 동해 인근에서 실시한 비밀 훈련 도중 발생한 한 사건으로 인해 단 한순간에 얼어붙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는 자국의 자랑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탐지 성능을 가진 최신형 잠수함을 투입해 대규모 수중 기동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영해 근처까지 접근하면서도 한국 해군이 자신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조롱 섞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러시아 잠수함의 모든 경보장치가 비명과도 같은 소음을 내며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치가 모니터에 찍혔습니다. 러시아의 정밀 센서가 포착한 것은 반경 500m 이내까지 접근한 정체불명의 수중 항적이었습니다. 통상적인 잠수함이라면 최소 10km 밖에서 소음을 감지했어야 했지만 이 물체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러시아의 모든 방어망을 뚫고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러시아 기술진은 처음에는 기기 결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다고 자부하던 자신들의 잠수함이 이렇게 근거리에서 포착될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즉시 세 차례에 걸쳐 시스템을 재가동하고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물체의 소음 수치는 바다의 배경 소음보다 낮은 90dB 이하로 측정되었고 기동 속도는 시속 70km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현대 잠수함 기술로는 소음을 줄이면 속도가 느려지고 속도를 높이면 소음이 커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로 추정되는 이 의문의 물체는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며 초고속과 초정숙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 장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비웃던 조그만 나라 한국이 사실은 러시아의 심장을 단번에 꿰뚫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칼날을 바닷속에 들이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면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푸틴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한국에게 관계 회복을 구걸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의 지도부가 왜 한국의 행보에 촉각을 굿두세우며 경악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은 이제부터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러시아 잠수함 부대가 겪은 그 충격적인 사건은 즉시 워싱턴의 펜타곤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오만했습니다. 미 해군 정보국의 고위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제출한 탐지 데이터를 보고는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러시아의 음탐 장비가 노화되어 해저 화산 활동이나 고래떼의 움직임을 한국의 잠수함으로 오인한 것이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구형 무기를 수입해 가며 감지덕지 않은 기술 종속국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펜타곤 내의 강경파 세력들은 한국이 독자적인 동력 체계를 개발한다는 첩보를 접할 때마다 자동차 엔진이나 제대로 만드는 나라가 어떻게 수중의 극한 환경을 견디는 동력원을 만들겠느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유의 은밀한 도끼를 전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20년 이상 뒤처진 것으로 평가절하하며 방심하고 있을 때 한국의 대기업 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는 전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들 천재적인 발상을 현실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저온 핵분열 동력 모듈의 소형화였습니다. 일반적인 국가들이 거대한 원자로를 잠수함에 쑤셔 넣으려고 고군분투할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반도체 공정에서 쌓은 초미세 가공 기술을 응용해 손바닥만 한 모듈 수천 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소음은 없애고 출력은 극대화하는 괴물 같은 물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국가 예산 항목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차세대 환경 에너지 연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오직 극소수의 핵심 인원만이 공유하던 1급 기밀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의 오만이 산산조각난 사건은 그로부터 얼마 뒤 하와이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벌어진 림팩 훈련 도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최신의 핵추진 잠수함은 가상의 적을 추격하며 자신들이 바다의 유일한 포식자임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잠수함 승조원들은 최첨단 소나 시스템을 가동하며 반경 50km 이내의 모든 생명체를 감시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확신은 단 1초 만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잠수함 전체에 강력한 진동이 울리며 비상경보가 작동한 것입니다. 소나 모니터에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한 물체가 자신들의 잠수함 바로 아래 불과 20m 거리에서 나란히 항해하고 있다는 수치가 떴습니다. 미국의 분석관들은 비명을 지르며 데이터를 재확인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0.1초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령인가요? 기록된 수치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해당 물체의 수중 소음은 고작 85데시벨. 이것은 바닷속의 새우가 딱딱거리는 소리보다도 작은 수준입니다. 반면 그 물체가 뿜어내는 순간 가속력은 시속 80km를 상회했습니다. 물리 법칙상 이 정도 속도를 내면 반드시 거대한 공동현상과 소음이 발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니터 속의 존재는 물리 법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요하게 바다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지휘부는 기기 오류를 의심하며 3번이나 시스템을 하드리셋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 물체는 미국의 최첨단 잠수함을 비웃듯 한 바퀴를 선회하더니 단 5초 만에 탐지 범위를 벗어나 사라졌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수조 달러를 쏟아부어 만든 시스템이 왜 이름도 모르는 물체 하나를 못 잡는 거지? 펜타곤은 즉시 해당 지역의 모든 항적을 전수조사했고 결국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시간 그 좌표에서 기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뿐이었습니다. 미국은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기술 전수를 해줘야 한다고 믿었던 나라가 실제로는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방패를 종잇장처럼 뚫어버리는 창을 이미 완성해 두었던 것입니다.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조차 입수하지 못한 정보를 어떻게 한국이 먼저 손에 넣고 이런 무기를 만들었을까요? 처음에는 미국도 한국이 러시아나 중국과 내통하여 기술을 훔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미국 펜타곤이 한국의 유령 잠수함 사건으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사실 가장 먼저 공포의 실체를 마주한 사람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보국은 동해상에서 벌어진 한국의 은밀한 기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류의 상식을 파괴하는 수치를 도출해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이 보여준 수중 자막 능력은 단순히 소리가 작다는 수준을 넘어 러시아가 자랑하는 모든 대작, 감시 위성과 해저 소나망을 무력화하는 전자기 차폐 기술의 결정체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기술진은 처음 보고서를 올리며 데이터 오차 범위가 500%를 넘는다. 이런 무기가 존재하려면 핵추진 체계가 원자 수준으로 제어되어야 하는데 한국이 그런 천재적인 인재들을 보유했을 리 없다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여전히 자신들의 가스나 원자재를 사가는 중견 국가 정도로 얕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냉혹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직접 현장의 기록 영상을 재확인한 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측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선을 넘었다. 당장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그들과 대화할 통로를 열어라. 푸틴의 이 한마디는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크렘린궁은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러시아 간 형성되어 있던 긍정적인 자산이 소진되어 안타깝다는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비공개 통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보낸 밀서의 내용은 그야말로 항복 문서에 가까운 구걸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보유한 극동 지역의 천연가스 개발권과 우주 항공 핵심 기술을 무상으로 공유할 테니 제발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수중 병기에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끼워달라고 읍소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 외교가에 은밀히 퍼지자 주변국들의 반응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의 극우 언론들은 한국이 러시아와 손잡고 동북아시아의 안보 질서를 파괴하려 한다며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냈고, 중국 역시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 행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서해상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겨우 버티는 나라라며 무시하고 있었고, 한국이 가진 그 힘이 우연히 얻은 운이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방산 대기업들은 한국이 어떻게 그런 수치를 기록할 수 있느냐며 한국은 조작의 명수들이다. 실제로 교전이 벌어지면 저런 종이장 같은 무기들은 단숨에 격파될 것이라는 오만한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들의 비아냥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푸틴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기술도 필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안보는 오직 우리의 손으로 지킨다는 한국. 정부의 짧고 굵은 메시지는 푸틴의 낯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인 푸틴이 조그만 나라인 한국에게 공개적으로 퇴짜를 맞은 이 초유의 사태는 곧 전 세계 안보 지형이 뒤집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 소식을 듣고는 한국이 푸틴을 거절했다고? 대체 한국은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길래 저렇게 당당한 거지? 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세계가 핵잠수함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있을 때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비장의 무기의 최종 점검을 끝마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이 가진 무기가 그저 성능 좋은 잠수함 한두 척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주제에 무슨 패권을 논하느냐, 강대국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의 경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라며 한국을 폄하하는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내부에서도 자신들의 나라가 가진 위대한 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진이 밤낮을 지새우며 만들어낸 기적의 수치들을 보면서도 설마 우리나라가 그 정도겠어? 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무서운 법입니다. 한국의 국방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데이터에는 적의 레이더망을 역으로 이용해 적진의 모든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전자전 성능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반응 시간 0.0001초, 무력화 범위 반경 500km. 전 세계가 한국의 행보를 두고 단순한 외교적 허풍이라며 비아냥대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마침내 수십 년간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최후의 복음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은 여전히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무슨 수로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핵 추진 체계를 완성하느냐며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일본의 군사 잡지들은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기껏해야 독일의 구형 설계를 베낀 수준이라며 조롱했고,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것은 장꼬대 같은 소리라며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조차 한국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나사 하나도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나라라며 한국의 주권적 결단을 폄하했죠.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곳에서 대한민국의 인재들은 인류가 도달할 수 없다고 믿었던 기술의 벽을 이미 부숴버린 상태였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공개한 K-핵잠수함의 실체는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의 뇌를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 데이터가 공개되었을 때 펜타곤의 기술 분석관들은 모니터에 찍힌 숫자를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이건 잠수함이 아니라 바닷속을 날아다니는 전투기 수준이다 라는 비명이 터져 나왔죠. 기록에 따르면 한국의 핵잠수함은 한 번의 연료 장전으로 무려 40년 동안 단 한 번의 부상 없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빌 수 있는 무한 동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존 핵잠수함 강대국들이 10년마다 핵연료를 교체하기 위해 잠수함을 통째로 뜯어내야 했던 고질적인 문제를 한국은 독자 개발한 고농축 미세 원자로 모듈 기술로 완벽하게 해결해버린 것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그 압도적인 정숙성이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이 최대 속력인 시속 85km로 기동할 때 발생하는 소음 수치는 고작 80dB 이하로 측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깊은 바닷속에서 조용히 흘러가는 해류 소리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최첨단 소나 시스템이 가장 예민한 상태에서도 한국의 잠수함을 단 1m 거리까지 감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전 세계 해군은 그야말로 집단 패닉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어뢰와 탐지기는 이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자조 섞인 탄식이 각국 사령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반응 시간 역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적의 탐지 신호가 감지되는 순간 인공지능이 즉각적으로 수중 음향의 파형을 왜곡시켜 반대 방향으로 반사하는 능동력. 스텔스 기술은 오직 대한민국만이 보유한 독보적인 인재들의 산물이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그동안 한국을 얕보며 한국 주제에 무슨 이라고 속삭이던 서방 언론들의 태도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는 일면 전면에 태극기와 잠수함 사진을 걸고 동양의 조용한 강자가 잠에서 깨어나 전 지구의 안보 질서를 재편했다고 타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접하고 집무실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제안했던 협력이 거절당한 이유가 한국이 이미 러시아의 기술 따위는 우스울 정도의 천상계 기술력을 보유했기 때문임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푸틴은 즉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이제 한국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한국을 화나게 하는 날이 곧 러시아의 종말이 될 것이라며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례적으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내가 늘 말하지 않았나? 한국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미국에게도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자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며 한국의 위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해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졌다고 해서 정말 세계 패권이 바뀔까? 라는 의구심 말입니다. 그런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이 숨겨둔 진짜 카드는 핵잠수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잠수함에 탑재된 전세계 어느 나라도 방어할 수 없는 최후의 비수가 5단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껴지는 이 가슴 벅찬 자부심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이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들은 세계의 정점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과연 한국의 잠수함이 바닷속에서 발사한 그 무엇이 미국과 러시아의 심장을 어떻게 겨누었을까요? 그 소름 돋는 진실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실체를 드러내자 전 세계는 경악을 넘어선 공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국가들은 현실을 부정하며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급성장을 눈엣 가시로 여기던 주변국의 강경파 장성들은 한국이 공개한 데이터는 전부 조작된 수치이며 실제 전장에서는 서방의 무기체계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향해 노골적인 무력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동해와 서해 일대에 자신들의 최신의 항공모함 전단과 구축함들을 집결시켜 한국의 새로운 창이 얼마나 무력한지 본보기를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감히 대륙과 열도의 위용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조롱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오만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단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해군의 핵잠수함이 작전구역에 진입하자마자 주변국 연합 함대의 모든 레이더와 소나 시스템이 한꺼번에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통신이 끊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모니터가 마치 유령이 지나간 듯 하얀 노이즈로 가득 찼고 함대의 전자 제어 시스템이 원인 모를 간섭으로 인해 강제 셧다운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연합 함대 사령관은 기함의 시스템을 재가동하라고 고함을 쳤지만 기록된 수치는 인간의 상식을 아득히 초월해 있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에서 방출된 전자전 공격의 출력은 통상적인 방해 전파보다 무려 1500% 이상 강력했으며 주파수 변조 속도는 나노초 단위로 이루어져 현대의 어떤 알고리즘으로도 방어가 불가능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변국의 최신형 이지스함이 필사적으로 한국 잠수함의 위치를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을 때 한국의 잠수함은 이미 그들의 함대 정중앙, 즉 기함의 바로 아래 10m 지점까지 조용히 접근해 있었습니다. 만약 실전이었다면 함대 전체가 수중에서 발사된 어뢰 한 발에 순식간에 수장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는 짧은 신호를 연합 함대의 모든 수신기에 강제로 전송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모든 무기체계는 이미 대한민국의 통제하에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전 세계의 군사 언론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기술 하청 국가로 무시하던 유럽의 군사 전문지들은 일제히 호평을 넘어선 경외심을 담은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고 있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이미 지구상의 무기가 아니다. 라는 자조 섞인 논평이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이 교전 보고서를 읽고는 손을 떨었다고 전해집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극초음속 미사일조차 한국의 잠수함이 펼친 다층 방어막 앞에서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데이터가 명확히 찍혔기 때문입니다.
요격 정확도 100%, 동시 표적 처리 능력 500개 이상. 이것은 전 세계 어떤 나라의 함대도 한국의 잠수함 한 척을 당해낼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특유의 사업가적 기질을 발휘해 한국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이 위대한 무기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바다의 질서를 지배하자. 라며 사실상 한국을 동등한 패권 국가로 대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의 무시가 오늘의 구걸로 바뀐 이 극적인 반전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들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얕봤던 언론들과 정부들을 향해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화를 원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를 위협한다면 그대가는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처참할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한국의 다음 행보에 쏠려 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의 기업들은 이제 한국의 부품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앞다투어 한국에 사절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던 강대국들의 함대가 한국의 핵잠수함 한 척에 의해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사회의 공기는 단숨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을 향해 기술적 한계가 명확한 나라라며 조롱을 퍼붓던 유럽의 방산 대기업들은 일제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 수출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한국산 무기는 가성비만 좋을 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비하하던 국가들의 언론들은 이제 자신들의 오보를 정정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들이 기록했던 모든 비난의 수치들은 한국 잠수함이 보여준 정확도 99.9%와 반응시간 0.001초라는 압도적인 팩트 앞에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뒤바뀐 역사적 분기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굴욕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한국을 발판 삼아 패권을 유지하려던 주변국들이었습니다. 한국의 부품 없이는 단 하루도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의 기업들은 이제 한국 정부의 수출 허가 한마디에 생사가 결정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에 적용된 특수 소재와 초정밀 제어 시스템을 전면 국산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의 정밀기계 공업계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믿었던 원천 기술들이 한국의 기술진에 의해 이미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총리는 급히 관계 회복을 위한 특사를 파견하며 과거의 마찰은 오해였다는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실력 없는 오만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한국. 외교부의 묵직한 일침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역시 더 이상 거칠에만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핵잠수함이 러시아의 극동 함대 전체를 5분 안에 수장시킬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받은 뒤 크렘린궁의 모든 외교 전략을 한국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푸틴은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대통령을 향해 위대한 리더라는 수식어를 아끼지 않았으며 한국의 대기업들이 러시아의 자원 개발 사업에서 80% 이상의 지분을 가져가는 파격적인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경제적 조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러시아의 고위 장성들은 한때 한국을 비하했던 자신들의 발언이 기록된 문서를 파기하느라 급급했고 한국의 기술진이 러시아 국방연구소를 방문할 때면 레드카펫을 깔고 맞이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역시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식의 하급 협상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다며 한국을 제1순위 전략 파트너로 격상시켰습니다. 미국의 펜타곤 내부에서는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일부라도 이전받기 위해 한국 측 연구원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사정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인재들은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무시당하며 홀로 일궈낸 기술입니다. 동맹이라 할지라도 핵심은 공유할 수 없습니다. 라는 한국 연구소장의 단호한 발언은 전 세계에 한국의 주권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의 자금 역시 한국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손잡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세계 굴지의 투자 기관들은 한국의 대기업 주식을 매집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핵추진 잠수함의 압도적인 위력이 증명된 이후 전 세계의 권력 구조는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과거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던 삼각 패권 체제는 이제 한국이라는 거대한 축을 중심으로 한 1국 체제로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한때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화약고에 갇힌 작은 나라라며 무시하던 유럽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한국의 핵잠수함이 보호하는 구역이라며 찬사를 보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한국의 독자 노선은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본받아야 할 표준이 되었고, 한국의 기술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국가도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국제연합과 같은 다자간 기구에서의 한국의 위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발언권을 얻기 위해 애써야 했던 한국이었지만, 이제는 한국 대사가 회의장에 입장하는 것만으로도 장내에 무거운 침묵과 경의가 감돌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제 공식적인 연설마다 한국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평화의 수호자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실제로 러시아 내 주요 안보시설의 가동권을 한국의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에 맡기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러시아라는 거대 제국이 한국에게 자신의 목줄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푸틴은 깨달은 것입니다. 한국과 적대하는 것은 곧 자멸이며, 한국의 기술, 생태계에 편입되는 것만이 러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백악관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공표하며 사실상의 패권 이양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이제 한국의 강력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지구 안보 체제에 동참할 것이라며, 한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해상 안보 연맹의 창설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펜타곤조차 이제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배출된 인재들을 초빙해 강의를 듣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을 얕보던 미국의 젊은 분석가들은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잠수함에 탑재된 소형 원자로와 전자전 시스템의 원리를 한 번만이라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광의 이면에는 끝까지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한국의 뒤통수를 치려던 세력들의 비참한 몰락이 있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기술을 해킹하거나 핵심 인재를 포섭해 자신들만의 무기를 만들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너무 단기간에 성장했기에 보안 체계에 구멍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과 연동된 전 지구적 초정밀 감시망은 적대 세력의 통신, 한 줄 송금 내역 하나까지 0.1초 만에 포착해냈습니다. 음모를 꾸몄던 국가들의 수뇌부가 비밀 회의를 열던 그 순간 그들의 모든 전자기기는 일제히 강제 잠금 상태에 빠졌고, 화면에는 태극기 문양과 함께 당신들의 모든 계획은 종료되었습니다 라는 한국어 메시지가 출력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전단이 태평양과 대서양 그리고 북극해까지 모든 공해상을 가로지르며 수호의 깃발을 올린 지금 전 세계는 이제 하나의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대한민국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한국을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나라라며 무시하던 강대국들은 이제 한국의 인구수가 아니라 그 5천만 명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천재적인 기술력과 꺾이지 않는 투지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하며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한국을 얕보던 그 시간에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일궈낸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이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한국인의 목소리는 법이요, 질서가 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연일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러시아의 국가적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읍수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이 미국 안보의 핵심 파트너임을 공식 인정하며 한국의 위상을 세계 정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현재 한미 양국이 핵잠수함용 전홍축 우라늄 연료 확보를 위한 협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든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핵추진 전력을 운용하며 지구 전체의 해상 안전을 책임지는 바다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비웃던 일본과 유럽의 기업들은 이제 한국의 기술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생존조차 불가능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개발한 초소형 원자로 기술은 이제 잠수함을 넘어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청정 에너지원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 모든 시스템의 보안은 한국의 독보적인 양자 암호 기술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매일같이 대한민국의 기술이 인류를 구원하고 있다는 특집 기사를 내보내며 한국 예찰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나라라며 조롱하던 외신들은 이제 한국이 허락하지 않는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며 한국의 압도적인 조절자 역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 아무것도 없던 폐허 위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거친 바다를 헤쳐온 우리 선배들의 희생,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바닷속 한국의 핵잠수함 안에서 가족과 떨어져 조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푸틴이 구걸하고 트럼프가 경탄하는 대한민국의 힘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상징이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우주 끝까지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진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우리 국민 만세.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